안녕하세요. 노후의 지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퇴 후 한적한 시골집에서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밥상을 차리며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하며 미소 짓는 모습 아마 한 번쯤은 그려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 노후 준비율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막연히 생각한다는 거죠. 자식들이 어떻게든 챙겨주겠지.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청장년 세대는 본인들 생활비조차 빠듯해서 부모 부양은 점점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최근 한 조사에서 노부모 돌봄은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 답한 비율이 70%를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어디서 살아야 행복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후회 없는 노후를 만날까요? 제가 직접 만난 70대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을 때는 남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이 편한 게 최고야. 그분은 서울 외곽 소형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인상적이었어요. 대형 병원 15분 거리, 도서관과 수영장이 걸어서 5분. 이 조건들이 그분에겐 전원주택보다 소중했던 거죠. 오늘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로망이 아닌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들이 말하는 좋은 노후가 아닌 정말 나에게 맞는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83.6세. 이제 100세까지 사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긴 시간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50대의 67%가 노후 준비 부족을 걱정하고 있고 60대 이상의 43%가 경제적 불안을 호소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30%가 넘는 사람들이 자녀에게 의존할 계획이라고 답했어요.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 30대, 40대 자녀 세대는 집값, 교육비, 생활비에 허덕이며 본인들 노후도 걱정인 상황입니다. 부모 부양까지 떠안기엔 버거운 게 사실이에요. 제가 만난 충북 충주의 한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에 고향으로 내려가셨는데 처음엔 텃밭 가꾸고 독서 모임에 나가며 만족하셨어요. 젊은 시절엔 몰랐는데 책 읽는 재미가 이렇게 큰 줄 몰랐네. 하루 종일 글을 쓰고 있어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이분의 말씀 중 인상 깊었던 건 이거였어요. 노후에 필요한 건 큰 돈이 아니라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실제로 독서와 글쓰기로 하루를 채우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더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노후의 문제는 단순히 돈 부족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적 기반이 있어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모르면 그 노후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두 가지예요. 기본적인 생활 안정, 자산 마련,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울 활동과 관계 준비.
더 이상 자녀에게 의존할 수 없는 시대. 이제는 내 노후를 내가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도시 생활은 이제 지겨워. 시골 내려가서 농사나 지으며 살까. 마치 정해진 수순처럼 여겨지는 이 선택 과연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로 전원 생활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농사 조금만 지으면 되겠지 했는데 잡초는 이틀만 방치해도 금세 자라고 작은 텃밭 하나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펜션이나 농장 운영은 아예 또 다른 직업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여유를 즐기려 내려갔다가 오히려 일에 쫓기는 삶이 되죠. 나이가 들수록 병원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은 대부분 대형 병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경북 안동으로 내려가 농사를 시작했는데 심장에 이상이 생겨 큰 병원까지 2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그 경험 이후 다시 도시로 올라오셨어요. 평소엔 괜찮은데 응급 상황에선 너무 불안했다고 하시더군요. 시골은 물가가 싸다는 건 옛말입니다.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서 도시보다 비싸요. 도시는 경쟁 때문에 물가가 저렴한데 지방은 선택권이 없어서 오히려 비싸다. 집 수리비, 난방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생활비가 더 든다. 특히 오래된 시골 주택은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도 아파트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죠. 고향으로 내려가도 예전 친구들과는 이미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고 새로운 곳에 정착하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지인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남편은 고향 가자고 하는데 저는 거기 가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 남편 혼자만의 로망으로 끝났어요. 가족 간 의견이 안 맞으면 갈등만 깊어집니다. 혼자 사는 건 외롭고 억지로 맞추면 스트레스가 쌓이죠. 물론 전원 생활이 정말 맞는 분들도 있어요. 자연을 사랑하고 직접 뭔가 기르는 걸 좋아하고 체력과 의지가 충분하다면 더없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전원 생활은 로망과 현실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노후 주거는 감성이 아닌 현실적 조건을 먼저 고려하라. 내 몸 상태, 의료 접근성, 실제 생활비.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익숙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건강입니다. 노후 주거 1순위는 병원 근처, 2순위도 병원 근처. 이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대형 병원 30분 이내라는 조건은 생존의 기본 요건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계속 배우고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도서관, 문화센터, 공연장, 평생교육원. 이런 시설들이 가까이 있다는 건 삶의 질을 크게 바꿔놓죠. 실제로 75세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도서관과 헬스장 덕분에 매일이 바쁘다. 혼자여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시는 대중교통이 발달해서 차가 없어도 이동이 자유로워요. 지방은 버스가 하루 몇 대 없고 택시비도 비싸서 이동 자체가 부담입니다. 서울은 몇천 원이면 어디든 갈 수 있는데 지방은 택시 한 번 타면 10,000원은 기본이야. 나이가 들수록 걸어서 해결할 수 있는 생활이 중요해지는데
도시가 그런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실버타운처럼 노인들만 모인 곳은 처음엔 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고립감을 불러올 수 있어요. 요즘은 세대 혼합형 아파트 단지가 많아지면서 젊은 세대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가 늘었습니다. 65세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한 지인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합주 모임의 20에 30대가 대부분인데 오히려 편해. 나이로 서열정하지 않으니까 관계가 편안해. 노후에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수평적 관계입니다. 도시 생활이 비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인프라 덕분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무료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경쟁으로 인한 합리적 가격. 무엇보다 생활비 예측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원주택 수리비로 몇백만 원씩 나갈 바에야 관리비는 들어도 안정적인 아파트가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정리하면 도시는 의료, 문화, 교통, 세대교류, 경제성을 모두 갖춘 통합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노후는 도시가 더 안전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노후 주거지를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제안하는 5가지 체크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의료 접근성입니다. 도보 15분 내 의원과 약국, 자동차로 30분 내 종합병원. 이 두 조건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본 요건입니다. 한 80세 어르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나이 들면 모든 기준이 병원 중심으로 바뀐다.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몸이 불편해지는 순간 병원과의 거리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운동 환경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한 운동이에요. 하지만 혼자 의지만으로 계속하기는 어렵죠. 단지 내 체육시설, 근처 공원 산책로 주민센터 운동 프로그램 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게 됩니다. 매일 수영장 가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파크 골프 덕분에 운동도 되고 친구도 생겼어요. 이런 환경이 바로 노후 건강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문화 여가 시설. 노후의 긴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작은 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연장. 이런 문화 인프라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도서관 덕분에 매일 새로운 책을 읽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작은 문화 공간 하나가 노후의 무료함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네 번째, 커뮤니티 환경. 사람은 사람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노후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과 무기력에 빠지기 쉬워요.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섯 번째, 경제적 안정성. 집값만 볼 게 아니라 전체 생활비 구조를 봐야 해요. 전원주택은 집값은 싸도 수리비, 난방비, 교통비가 더 들 수 있어요. 반면 아파트는 관리비가 들어도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내지만 갑작스러운 수리비로 몇백씩 나갈 일은 없어서 마음이 편해요. 이 5가지 기준만 충족되면 꼭 서울 한복판이 아니어도 충분히 살만합니다. 지방 중소도시라도 얼마든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멋진 집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주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일상의 리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40년 가까이 출퇴근으로 만들어진 생활 패턴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달라지죠. 직장 동료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매일 만나던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집니다. 아무도 일부러 관계를 정리하려는 건 아니지만 공통의 일상이 사라지면 관계도 자연스럽게 희미해져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혼자 식사하는 생활에 빠지기 쉬워요. 문제는 이런 고립이 단순한 외로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적 고립은 건강 악화, 우울증, 치매 위험까지 높입니다. 새로운 관계와 취미를 만들려면 먼저 진짜 좋아하는 걸 찾아야 해요. 중요한 건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골프나 등산이 아니라 나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60대에 첼로를 처음 배우신 분이 계셨어요. 매일 30분씩 연습하는 게 하루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작은 진전이 있을 때마다 성취감이 밀려온다. 이처럼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자존감을 지켜주는 기둥이 됩니다. 예전 세대는 혈연, 지연, 학연 같은 전통적 관계에 의존했어요. 하지만 지금 세대의 노후는 다릅니다. 취미와 관심사를 중심으로 관계를 새로 만들어야 해요. 음악 동호회에 참여한 65세 지인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연주할 때가 가장 편해. 나이로 서열매기지 않으니까 관계가 자연스러워. 같은 음악을 좋아한다는 공통분모가 있으니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걸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게 돼. 결국 노후의 인간관계는 나이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를 앞세우면 꼰대가 되지만 취향을 나누면 친구가 됩니다. 은퇴 이후 삶이 지속 가능하려면 취미와 관계가 따로 놀면 안 돼요. 취미가 관계로 이어지고 관계가 다시 취미를 풍성하게 만드는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도 즐거운 취미가 진짜 취미야. 그래야 외롭지 않고 억지로 사람 만나려 하지도 않게 돼. 나 혼자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연결되는 구조. 이게 가장 이상적인 노후 설계입니다. 정리하면 은퇴 후 관계와 취미는 이렇게 접근하세요. 직장 관계는 자연스럽게 변하니 집착하지 말 것.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부터 찾을 것. 그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것. 나이가 아닌 취향으로 수평적 관계 만들 것. 이 네 가지만 실천해도 은퇴 후에도 활기찬 일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까요? 노후라는 건 결국 집의 위치나 통장 잔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저 집은 정원이 넓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좁지? 친구는 손주들이 자주 오는데 우리는 옆집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던데. 이런 비교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비교하는 순간 내 노후는 늘 부족해 보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이런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매일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은 활동.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큰 변동 없이 이어지는 안정된 생활.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그게 바로 성공한 노후입니다. 어떤 70대 분은 서예를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붙잡는 것도 어색했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니 글씨가 달라지고 그 변화가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더라고 하셨어요. 바로 이런 나만의 노후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도 많은데 새로 뭘 배워?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노후는 늦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면 된다가 정답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기준을 만들 것. 늦었다는 생각 대신 지금부터 시작할 것. 나이가 아닌 취향으로 사람들과 연결될 것. 노후를 잘 산다는 건 멋있게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 이게 진짜 노후의 핵심입니다. 8단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리해보면 노후에 살기 좋은 곳은 화려한 집이 아니에요. 병원이 가깝고 매일 산책할 수 있고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같은 시설이 있는 곳. 이런 실용적인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 진짜 좋은 곳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예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태도.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가치관을 지키는 마음. 이게 결국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이 크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돈이 많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나만의 중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매일 하면서 그걸 통해 좋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채워간다면 그게 바로 성공적인 노후 아닐까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만의 노후 준비 경험이나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